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하는 남자 스분남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분석할 경기는 11월 27일 금요일이고요. 내일자 해외 축구 분석을 준비를 했습니다. 유로파 리그고요. 총 4경기 준비를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챔스는 어제도 어떻게 보니까 또 반타작이 됐는데 조합을 잘 해서 그런지 그래도 적중을 좀 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 몰데 대 아스날. 그래서 배당 확인하시고요. 오늘 경기 배당이 좀 다 비슷합니다. 마지막 경기 빼고 이제 나폴리 경기 빼고 나머지 세 경기는 배당이 다 비슷하니까 이거 오류가 아닙니다.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몰데가 이제 노르웨이 리그죠. 리그에서 지금 이제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 11월 6일 날 아스날 원정을 가서 아스날에게 4대 1로 패배를 했고, 그때 당시 그래도 유효 슈팅은 5대 4로 비슷비슷하게 슈팅 횟수도 비슷했고, 슈팅 전체적인 횟수는 아스날이 더 많았죠. 그리고 점유율은 61대 39로 다소 좀 밀렸던 경기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B조 2위입니다. 2위. 아스날이 1위고. 그래서 그날 경기의 그런 패배 요인을 좀 봤을 때 4대 1로 패배를 한 거니까, 그래서 패배 요인을 봤을 때 측면 수비가 좀 많이 뚫렸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 측면 수비 윙고의 그런 실수가 좀 잦았기 때문에 페널박스 안쪽으로 많이 침투를 허용을 했다, 여러 차례 각을 줬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도 몰데가 이제 노르웨이죠. 노르웨이 선수들의 자국 리그 선수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특히 수비수 같은 경우에 대부분 노르웨이 선수인데 평균 신장이 큽니다. 아스날보다 8cm 정도. 4명의 수비를 비교했을 때 평균 8cm면 상당히 큰 거기 때문에 이런 높이를 활용한 그런 공격을 한다면 조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 4대 1로 패배를 했을 때도 어쨌든 이 득점도 수비수가 넣은 거죠.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강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스날이 리그 현재 프리미어리그 2경기 무승부, 최근 무승부를 했고, 직전에는 패배를 하면서 지금 2경기째 승리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30일 날 울버햄튼과의 경기 일정도 있다라고, 홈에서 울버햄튼을 상대를 하죠. 자, 그래서 27일 경기니까 30일이면 3일 뒤에도 경기를 치러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지난 몰데와의 맞대결에서 1실점을 했는데, 그 시점에서 이런 세트피스에서 약간 그런 공중볼에 대한, 아무래도 신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취약했던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아스날이 어쨌든 리그 2연패를 이어서 이번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약체를 상대를 하는 거죠. 아스날 입장에서는 원정이지만 어쨌든 약체 팀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는 조금 득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아스날이 승리를 한다면 이제 4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리그 조별리그는 순위를 확정 지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리그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스날 입장에서는. 그래서 유로파 리그를 조금 되도록이면 오늘 승리를 하면서 조금 빨리 승기를 좀 잡으려 하지 않을까라고 확정을 지어놔야, 숙제를 미리 해놔야 뒤가 편한 거죠. 그래서 아스날 입장에서는 오늘 승리를 좀 갈망할 것 같다. 그래서 직전 경기에는 4대 1이 나왔는데 오늘 기준점이 2.5예요. 2.5인데 아무래도 아스날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 울버햄튼에 맞춰서 좀 로테이션을 돌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기준점이 좀 낮은 것 같은데, 몰데의 그런 높이가 있는 그런 공격에서는 아무래도 한 1점 정도는 또 홈이고 1점 정도는 뽑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많으면 2점도 낼 수 있죠. 그리고 아스날도 오늘 경기를 승리로 장식을 해야 좀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승패보다는 좀 2.5 기준으로 봤을 때 오바가 좀 낫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스날의 지금 4연승, 그러니까 유로파리그 4연승은 조금 뭔가 그림상 조금 좋지도 않고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오바만 가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득점으로 일단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조 경기 5시 경기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리고 이제 클로지 그리고 로마의 경기 배당이 비슷하죠. 이게 해외 기준이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승 1무 1패, 로마 2승 1무 0패. 그래서 지난 11월 6일 날 맞대결에서 이제 로마 홈이었죠.
로마의 원정길에서 5대 0으로 패배를 했고 호되게 당하고 당시 유효 슈팅 7대 4로 밀렸고 점유율은 66대 34로 좀 어쨌든 전체적으로 로마가 주도를 했던 그런 경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로마는 포메이션이 수비가 3명이죠. 그래서 측면을 활용을 많이 하는 그런 3 센터백을 가져가는데, 그래서 측면 공간을 많이 허용을 했고 당시에 이제 수비수 카모라와 마네아의 그런 마크를 선수를 놓치는 경우가 좀 많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수들의 평균 신장을 봤을 때 아무래도 루마니아 리그 자국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좀 키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로마랑. 그래서 수비수들 평균 신장 차이가 10cm 정도 나는데 평균입니다. 그래서 10cm 정도 나는 차이기 때문에 이 5대0 실점을 할 때도 세트피스에서 골을 먹혔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로마의 공격수 마요랄 그리고 미키타리안의 그런 맹공에도 지난 경기 실점을 이 두 선수에게도 실점을 다 했는데 오늘도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제 로마를 보면 이번 시즌 리그 세리에와 이제 유로파 리그 11경기를 하는 동안 7승 3무 1패로 상당히 안정감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로마의 에이스 에딘 제코가 코로나로 이제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일 것 같아요. 계속 출전을 안 했으니까 최근에. 그래서 출전권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출전할지는 모르겠고,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마요랄 그리고 미키타리안, 페드로가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은 어쨌든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역시 로마의 그런 센터백 이제 만치니를 중심으로 해서 3백이죠. 3백의 안정감이 상당히 좋다. 최근 5경기 동안 1실점에 그치면서 어쨌든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다. 평균 신장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공중볼에서는 거의 제공권에서는 거의 앞서고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언어바도 좀 중요하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그냥 로마의 승이 가장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지난 경기 5대 0으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일단 공중볼에서 싸움도 좀 차이도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공격진의 그런 수준 차이도 좀 많이 나기 때문에 로마의 승리로 그냥 가는 게 좀 더 안정적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경기는 F조. 그래서 알크마르 대 레알 소시에다드. 그래서 배당도 비슷하죠. 계속 3경기가 배당이 다 비슷합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지난 11월 6일 날 레알 소시에다드 홈에서 이제 알크마르가 원정을 간 거죠. 오늘은 알크마르가 홈이지만, 그래서 원정에서 1대 0으로 패배를 했는데 좀 아쉽게 졌지만 어쨌든 당시 유효 슈팅이 레알 소시에다드가 9개, 알크마르가 1개였습니다. 그래서 경기 내용은 스코어랑은 좀 다르게 좀 차이가 많이 났고 점유율도 66대 34로 상당히 레알 소시에다드가 전반적으로 게임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알크마르의 주전 골키퍼 마르코 비조트 그 선수의 이제 선방이 그날 9개나 나오면서 유효 슈팅이 9개인데 선방이 8개 나왔고 한 골이 들어간 거죠. 1점이. 그래서 8개가 나왔고, 이 비조트 선수의 그런 골키퍼의 그런 리그 에버리디시니까 네덜란드죠. 네덜란드 리그의 그런 경기에서도 에먼과의 경기에서도 선방을 계속했다. 3개 정도 나왔고 그 전에도 계속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크마르는 어쨌든 골문은 조금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수 제퍼스 칼슨하고 구드문드손이 이제 유로파 리그와 자국 리그에서 그래도 꾸준한 득점을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레알 소시에다드 홈에서 슈팅할 수 유효 슈팅 1개로 조금 저조했지만 어쨌든 계속 득점을 해줄 수 있고, 오늘은 알크마르가 홈이죠. 그 점이 일단은 가장 좀 큰 이점인 것 같고, 그리고 레알 소시에다드는 현재 라리가 순위 1위입니다. 바르샤, 레알, AT가 아니고 레알 소시에다드가 현재 1위인데 최근 3경기 무실점을 달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수비와 중원에서의 그런 안정감이 상당히 살아있다. 그래서 공격수 이샤크 그리고 오야르샤발 선수의 그런 공격적인 그런 득점력은 확실히 괜찮은 모습이고, 그 뒤를 받쳐주는 다비드 실바가 공격의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어쨌든 올 시즌은 현재 1위고 작년에는 라리가 6위, 재작년에는 9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해는 12위였습니다. 그래서 점점 순위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 안정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공격의 핵심이었던 다비드 실바가 부상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다비드 실바를 대신해줄 선수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어쨌든 레알 소시에다드는 지금 이 순위는 2위, 3위죠. 지금 F조 3위인데 다 같습니다. 이 승점이 같습니다. 2승 1패, 2승 1패. 그래서 이 경기는 어쨌든 레알 소시에다드 입장에서는 리그 라리가를 또 신경 써야겠지만 여기서 승기를 잡아야지만이 조금 좀 치고 나갈 수 있다. 조별 리그에서 지금 순위가 다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는 좀 레알 소시에다드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승이 좋아 보이는데 지금 당시 경기 내용도 그렇고 알크마르의 최근에 그런 홈 성적도 괜찮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다비드 실바의 그런 부상으로 다비드 실바가 직전까지도 나왔었는데 오늘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약간 무승부 좀 냄새가 좀 난다라고 보여지고, 알크마르의 그런 선방도 괜찮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알크마르 프렌으로 가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번은 솔직히 좀 잘 모르겠고 2.5 기준이 좀 어려운 것 같고, 3이면 언더로 갈 텐데 2.5 기준이라 패스를 하고 알크마르 프렌으로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F조 이제 1위와 3위 이제 알크마르 대 레알 소시에다드가 1위와 3위였고, 같은 F조 2위가 나폴리, 똑같이 2승 1패죠. 승점이 다 같이 6점입니다. 그리고 4위에 꼴등 리에카가 붙는데, 배당이 일단 배당에서 봤을 때 역시 일단 이 경기는 승패로만 접근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난 11월 6일날 이제 리에카의 원정을 가서 2대1로 승리를 했고, 당시 유슈팅 6대4로 앞섰고 점유율도 74대 26으로 거의 뭐 원사이드한 경기를 보여줬다, 주도를 했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어쨌든 나폴리가 지금 홈만 기준으로 봤을 때 유로파 리그 그리고 세리에 했을 때 총 3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3연패에 빠져 있기 때문에 좀 좋지 않다. 이번 만약에 오늘 지금 4연패입니다. 홈 기준으로 봤을 때인데 오늘은 이기고 가겠죠. 그래서 메르텐스, 인시네, 로사노, 그래 이제 공격 자원들은 충분히 출전이 가능하고 공격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알크마르, 나폴리, 레알 소시에다드가 승점 다 같이 6점이기 때문에 이제 리에카는 승점이 0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리에카를 잡아야지만이 승점 이 셋이 같이 동률이기 때문에 위로 치고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리에카는 유로파리그 어쨌든 3연패에 빠졌고 사실상 뭐 큰 동기부여도 없고 이 또 나머지 팀들이 또 쟁쟁하죠. 알크마르, 나폴리, 레알 소시에다드. 그래서 나폴리는 뭐 그렇다 쳐도 또 레알 소시에다드도 있고 알크마르도 있고. 사실상 조별리그는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그 자국 리그를 좀 더 신경을 써야겠죠. 크로아티아 리그입니다. 리에카는. 그래서 프로바 리그고. 크로아티아 리그는 1부 리그가 총 10개 팀이 있고 현재 리그 5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리그에 신경 쓸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한마디로 유로파는 사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라폴리와의 경기에서 당시에 점유율이 26%였는데 그 이유는 중원에서 계속 나폴리가 갖고 놀죠. 그렇다고 그 공을 뺏지도 잘 못하고 압박할 수 있는 선수들도 없는 것 같고. 아무래도 나폴리나 이런 유명한 팀들에 비해서는 이 리에카라는 팀에 대한 정보가 많지도 않아요. 대부분 검색을 해도 그렇고 경기를 찾아보려 해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수 콜레노비치 그리고 무리치가 유로파 리그에서 그나마 1득점, 그래서 총 2점을 넣었죠. 이 3경기 하는 동안 3패를 하는 동안 2점을 넣었는데 그것에 조금 위안을 삼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경기는 나폴리 승은 물론 질 수도 있는 거지만 공은 둥그니까, 그래서 나폴리 승은 가는 게 좀 어려운 것 같고, 이 기준점이 3점인데 3점이면 그냥 한번 적득도 보면서 다득점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마 리에카 입장에서는 좀 경기를 조금 그냥
그냥 하는 동 마는 동 좀 할 것 같고, 나폴리는 어쨌든 승점이 다 이 세 팀이 같기 때문에 알크마르, 나폴리, 레알 소시에다드가 승점이 같이 6점이기 때문에 좀 승기를 확실히 잡으려고 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3점이면 다득점으로만 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가족 같은 분위기의 소통방에 오셔서 매일매일 스포츠 조합 픽 받아보시고요. 스포츠 정보, 배구부터 모든 스포츠 정보 다 드리고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소통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오늘은 뉴스를 전달을 해드릴까 하다가 딱히 뉴스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의 뉴스는 뺐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